안녕하세요. 사진작가 하동수입니다. OBS 이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네. 바뀌었어. 좋게 바뀌었겠죠. 근데 가끔씩 좋게 안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뭘 했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좋게 바뀌는 건 아니고 조금 기다려야 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잘 하고 있는지 이걸 포메어를 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뭐가 안 된다, 뭐 좀 AF가 느려졌어요, 막 이런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포메어나 이런 게 올라오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OBS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하라 그러면 합니다. 근데 저도 언젠가 큰 코 다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좀 무서워서 안 하고 그럴 때도 있겠죠.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노트북에 이렇게 딱 붙여서 해야지. 지금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이크 여기 빨간색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렇게 쌉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가 괜찮네요. 그죠?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일단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권학봉 작가님의 유튜브를 오랜만에 광고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권학봉 작가님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트로베이스트 코리아 커뮤니티 웹사이트 태국 일상 브이로그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 권하봉 작가님의 유튜브만 구독을 하고 스트로비스트 코리아는 그렇게 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관심 갖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한 5년 된 것 같은데,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된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오래된 스트로비스 코리아 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도 썼잖아요. 이 권학훈 작가님께서 전에 사진 보정 기본반하고 크리틱 중심 고급반 강의를 여셨는데, 이거 좀 꼭 들어보라. 이런 글도 제가 썼었고, 예.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권학훈 작가님께서 만약에 강의를 그때 하셨으면, 뭐 온라인 강의라든지 하셨으면은 당연히 들었겠죠, 그죠? 하지만 그때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여러 번 간과는 했는데 좀 아직은 좀 안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유튜브에 이렇게 강의를 올리시는 것이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강의다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업을 하시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글도 썼었고 전에 한번 홍보도 했었고 오늘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여러분 이 트럼프 총알 사진이 굉장히 지금 그 자료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말들도 많고 또 이 사진에 대한 에, 그런 말들도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음, 아하, 음, 어쨌든 네. 여기 오셔서 쓰기 하시면 일단 그 전에 로그인부터 회원가입해가지고 로그인 하시고 쓰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글을 올리시면 자유 게시판. 근데 자유 게시판에다 여러분이 그림을 뭐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 이걸 권학봉 작가님께서 갤러리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갤러리에 어, 사진을 내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 게시판에 일단 올리시는 거예요. 자유 게시판. 네. 그리고 질문글 같은 것도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질문 답변 게시판으로 옮겨주시니까 여러분이 자유 게시판을 진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쓰고 사진 올리시고 사진 올리시고 질문 올리시고 질문하시고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자랑이나 좀 하려고. 그러니까 자랑 겸 이제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사진바다. 여러분 사진바다 아시죠? 사진바다. 네, 사진바다 어, 블로그입니다. 이 작은 배너 저 이거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네. 근데 제가 워낙에 많은 일을 동시에 막 진행을 하고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도대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내일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리고 어디에 사진을 보내야 되는데 보냈는지 보냈으면 전시 이런 작가 자료들 있잖아요. 작가 그 소개라든지 프로필, 작가 노트 이런 사진의 그런 어떤 이게 크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보냈나 안 보냈나 지금 기억도 잘 안 나고 제목을 이걸 내가 잘 해서 보냈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모 갤러리에 갔더니 자료 좀 보내달라고 하셨고 또 다른 갤러리 갔더니 이제 저는 예전에 포트폴리오 사실 보냈었던 갤러리인데 그 갤러리에서 이제 어, 저 다시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거기선 제가 저 전시를 아직 못 해봤네요. 사실 원래 전시를 거기서 할 예정이었는데 어쩐 그런 전시 작가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 이미 작품을 다 준비한 상태여가지고 그 작품이 여기 뒤에 지금 뽁뽁이 돼갖고 여기 있는데 그래서 불러주시면은 그냥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어요. 근데 안타깝죠. 이렇게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어, 전시가 안 되게 됐다.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네. 굉장히 신경 써서 셀렉하고 이렇게 작품을 주문해서 액자를 멋있게 해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힘들었냐? 그리고 너 지금 뭐 하냐? 할 때 그런 질문이 오면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부산 갤러리 051에서 하고 있는 사진전이 흔치 않은 흔적들입니다. 흔치 않은 흔적들. 사진 집단 설료 사진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사진 집단 설료는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뒤따라 올 텐데 어, 제가 그 사진 집단 2루에서 김홍희 선생님에게 배우고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나의 집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질 무렵에 설류라고 하는 김홍희 선생님과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안국선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서울로 이렇게 오시게 된 것 같은데, 부산에 계시잖아요. 수불선사님, 여러분 유명한 수불선사님. 네, 저는 실제로 뵙진 못했어요. 네,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친숙한 거지 실제로 뵙지 못했고, 수불선사님과의 그런 사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불선사님께서는 어, 선시를 쓰셨어요. 선시. 어, 그래서 선시와 김홍희 선생님의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콜라보로 전시를 하셨어요. 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잘 되실 겁니다. 검색이 잘 될 겁니다. 그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다. 도둑놈이다. 네, 도둑질 했다. 사후 허락을 맡았지만, 훔쳐올 때는 그냥 훔쳐왔다. 그렇습니다. 자, 흔치 않은 흔적들 사진 집단 설류 사진전이라고 돼 있죠. 참여 작가 하동수, 최지민, 김동호, 김준규, 나경선, 어, 동훈님, 손동훈님인데, 심규성, 임성주, 임준철, 네, 손동훈님인데 손이 빠졌다. 손이 어디 갔어? 음, 이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게 이렇게 수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동훈이라고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 네. 7월 12일부터 25일까지여서 제가 7월 11일에 갤러리 가서 DP를 했어요.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그 DP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신 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백일부 선생님이십니다. 백일부 선생님 프린트 하시죠? 프린트 하시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호준 선생님, 백일부 선생님, 최철민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뵈서 식사도 했는데, 네, 많은 도움 주셨어요.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 DP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이런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을 깨트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주셔서, 네, DP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작가 노트나 어떤 이런 서문, 그 다음에 작가마다 제가 이런 평을 다 썼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작년이랑 올해 초에 이거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시라든지 출판이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에 노래도 하고 연기도 했었고 글도 썼기 때문에 늘 이제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준비를 미리 이렇게 해야 그 준비한 거의 반 정도가 돼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죠. 했었죠. 과거형이지. 이렇게를 하면 한 절반 정도의 기량을 보이더라고요.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꽤 많은 영화랑 드라마에, 그 다음에 CF 이런 데 출연을 했는데,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그때 기획사가 있었어요. 소속사가 있었는데, 준비를 많이 해야 그래도 한 절반 정도. 근데 진짜 못한다 그러면 한 10%? 그 정도, 10% 20%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나 글이나 많이 많이 해야지 뭐가 나와요. 예, 글도 이제 이런 걸 지금 보면 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 이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실력이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참, 네, 멍청한. 네. 근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음, 그렇게 좋지 않아. 제가 생각하는 사진은 진실한 빛과 그림자예요. 진실한 빛과 그림자. 왜 그러냐면 동양에서 사진이 이제 사실 베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사실, 그러니까 형상들, 이런 많은 형상들의 그런 이걸 비슷하게 하는 거다. 비슷하게 이제 드러내는 것이다.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진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뭐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왜냐면 그 많은 사실들 중에서 그 사실들을 관통하는 철학적 메시지가 있고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형상을 꿰뚫어서 본질을 딱 드러나게 하면은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과 그림자는 당연히 이제 서양에서의 포토그래피처럼 그 말처럼 빛으로 그린 그림인 거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있는 거고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죠? 빛과 그림자는 함께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두운 스튜디오에서 내가 제품 촬영을 할 건데 그러면 그때 조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빛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림자를 만드는 것에도 굉장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명을 생각할 때 빛만 생각하면 그게 조명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그 단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스트릿을 찍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길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어떤 것에서 집중을 하냐면 빛도 보죠. 근데 그림자도 동시에 봐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림자가 딱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림자를 의식하는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당연히 그게 잘 의식이 되지 않아요. 빛만 의식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빛.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훈련이 좀 연습이 좀 된 상태에서는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그림자 라인과 이제 그림자의 라인들이 그려놓은 어떤 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레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덩어리 레이어에서 이제 이 라인들을 보면서 이제 뷰파인더를 딱 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양으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양으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이 글도 참 많죠. 여러분 보시면 막 많잖아요. 막 뭐가 많어. 음, 많습니다. 많이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일부입니다. 이게 많은 그런 것에서 일부예요. 어,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16일이고요. 17, 18, 19, 20, 21, 22, 22는 쉬고 휴관일이잖아요. 23, 24, 25까지니까 24일 전까지는 관람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24일, 25일은 철수하느라 바빠요. 여러분 전시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서울에서 전시를 또 해요. 언제 하는 거였는지 까먹었습니다. 이번 달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다음 달 초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일도 많고요. 조계사 템플스테이 사진 봉사도 일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일 있고 조계사 기본 교류 교육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어떤 일을 마치고 와서 방송을 킨 겁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잠시라도 우리입니다. 내용은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할까?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는데 아주 잠시라도 편하게 쉬어볼까? 세상에 나와 숨쉬는 순간부터 고통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제대로 숨 쉬어볼까? 우리의 눈과 귀와 코를 즐겁게 해서 태어나길 참 잘했다고 큰 소리로 외쳐볼까? 오래도록 보고 또 보아도 질리지 않는 사진을 또 보고 보면서 가만히 스스로 바라보며. 네, 이게 작가 노트입니다. 최근에 제가 추구하고 있는 대중적 글쓰기, 그런 글쓰기의 연장선입니다. 많은 고민과 고심 끝에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작가 노트고 이제 사진 넉 장이 있고 이제 작품 설명은 이거예요. 자연 스님과 대화하다 알게 되었다. 큰 행사가 있으니 꼭 넣으라는 말씀에 급히 장비를 챙겨 떠났다. 비와 함께한 안개가 자욱하고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잔 나는 피곤함에 절여 있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절에서 우연히 만난 노부부의 도움을 받고 왕년에 사진기자였다던 할아버지의 도움도 받았다. 지나고 보니 그때 담은 사진과 영상은 다 인연이다. 당장은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 인연이었다는 걸 깨닫는 때가 있다. 비가 고맙고 안개가 고맙고 초록이 고맙다. 속세와의 경계선인 다리 위에서 나는 내 손가락에 의지했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절에 갔어요. 그러면 절이 배산임수예요. 그래서 절이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에 이제 가운데서 살짝 위에 이제 좀 중요한 공간에 대웅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데는 대웅전 말고 다른 부처님을 모셔놔서 그 다른 어떤 절이 있겠지만 일주문이 있고 그 바깥으로 물이 흘러요. 네, 매천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뭐 이런 게 흘러요. 그런 물줄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조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시로 약간 그런 걸 만들어 놓죠. 네. 그리고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이 다리를 건너는 목적이 그거예요. 다리 바깥은 속세예요. 우리가 사는. 다리 안쪽은 뭐야? 다리 안쪽은. 속세에서 건너가는 거죠. 속세의 자기를 버리고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리가 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다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 다리 위에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나는 내 손가락에 의지했다. 손가락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마음도 쓰려고 하지 않고 마음의 어떤 끄달림도 없이 손가락에 의지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손 보이시죠? 손 보이시나? 봐봐요. 제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셔터를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은 핸드폰이라면 핸드폰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핸드폰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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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그러니까 저는 찰칵 찰칵 해볼게요. 제가 지금 사진 찍어. 그러면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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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찰칵 찰칵. 근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걸 딱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뷰파인트에 딱 대고 우리가 움직일 때 이렇게만 바뀌어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바뀝니다. 화각이. 망원일수록 더 바뀌겠지. 왜냐면 망원일수록 이제 제가 찍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의 이런 네,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계력에 24mm를 쓴다, 지금 35mm를 쓴다 한다면 그것이 약간 광각에 포함되는 그런 영역이긴 합니다. 이렇게 할수록 어떤 선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어떤 틈이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고 물이 흘러. 근데 어떤 나무를 좀 빼고 싶어. 그러면 살짝만 이렇게 틀어주는 거죠. 아주 살짝만 틀어도 나무가 크게 안 보이고, 물을 좀 더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약간 이렇게 숙여도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대고 숙인다고. 이렇게 대고, 대고 숙인다. 대고 숙인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조금씩 바꾸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구도도 바뀌죠. 그러니까 형식이 바뀐다. 형식이 바뀐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 어떤 철학을 담는다. 그러면은 이제 내용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형식과 내용은 어, 너무 그렇게 반대 성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질문을 저는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원래 그쵸 막 등단하려고 글 엄청 열심히 썼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글이 먼저냐 사진이 먼저냐, 글이 중요합니까 사진이 중요합니까, 약간 시비 걸려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의 결론은 친구다. 둘은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 읽고 끝내야 되겠다. 사진 집단 설교 온라인 수업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업 시간 1, 2, 3주 목요일 저녁 7시 4주차 휴가. 그러니까 한 달에 3번이죠. 네, 디스코드로 수업합니다. 네이버 카페에 숙제를 올린 후 그리티. 여기 들어오면은 제가 설명해 드려요. 문의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시 준비 중인 게 뭐냐면 리코르 단체 전시예요. 내년 10월. 네,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비움갤러리가 서울 충무로역에 있어요. 충무로역 4번 출구.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전시는 좀 특이하게도 니코르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래요.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뭐 연락을 하시든지 단체 톡방에 오세요. 여기 오시면 돼요. 근데 전화하면은 제가 잘 안 받습니다. 제가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번호를 다 오픈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문자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단체 톡방에 익명으로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익명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익명을 좋아하지 않고 어디서나 그냥 하동수 거리잖아요. 어쨌든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왜 방송 켰니? 그러면 자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너무 자주 못한 것 같아서 일단 켰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